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기 대표님께서 제가 할 말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자 지원하고 상담하고 그런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약간의 좀 소프트하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얘기해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다 보니까 가정폭력 내에서의 스토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따로 뭐 아까 교제폭력이라고 막 분리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안이 예를 들어 남편에게 핸드폰 뺏겨서 어떤 감금 위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남편은 불법 여성인권 문제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게 있어서 수배 중인데 거기다가 이제 가족폭력 가해자로 다시 신고됐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를 체포하려 하니까 저기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쳤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술을 빌미로 불구속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거기 지키고 있다거나 이미 수배자인데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또 거기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그 피해자 소위 아내라고 하는 피해자분에게 수술 동의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또 그걸 상담소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런 것들을 개입을 해서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와중에 그 사람은 도망을 갔고 임시조치가 됐잖아요. 임시조치가 발령됐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강간도 보조했어요. 강간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혼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통신의 그 문자 이런 걸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 금지 조치 중에 통신 요금을 이제 열어주니까 어떻게든 이혼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된 형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됐는데 이 사람이 이혼된 상황에서도 연락이 계속 온 거죠. 연락이 오면서 이제 나는 어디 있는데 왜냐면 약간 집착에다가 막 이런 감정 쪽이니까 연락이 와서 나 어디 있는데 너 보러 갈게 이런 게 이제 계속 되니까 이 피해자가 경찰한테도 알렸어요. 어디 있으니 잡아가달라. 근데 공조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집에 왔어요. 그 아이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와서 그럴 때 피해자의 심리 뭐 이런 거 분석하기 전에 이분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 셋과 이렇게 있는 고통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분이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금 말씀드린 걸로 이제 이미 이해는 되실 텐데, 예, 그래서 피해자가 3주 정도, 가해자가 3주 정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체포되고 위치 추적했어요. 네, 이런 상황. 현재는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에 뭐 이제 그다음에 뭐 하여튼 노래방 도우미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지만 그 분을 쉽게 얘기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착취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남성과 이제 그런 게 얽혀서 폭행에 도피가 배사될 정도인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다 기소 의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여튼 사례들이 되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속에서 직장 못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할 때, 그러니까 이 관계망이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거나 그냥 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오히려 그 가해자한테 가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한 걸 하는 건데도 자기가 가해를 더 한다고 이런 사유가 생기고요. 그 사법체계 과정에서 아까 경찰이든 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장벽이 되잖아요. 뭐 전문용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장벽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자기가 소유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가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물으면 대답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저쪽에서 신고할 거냐 뭐 주장을 이렇게 물어보면 도저히 뭔가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오래된 관계 아니어도 일반적 교제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는
그냥 이별 통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해자에 있어서 아까 좀 중장기적인 걸 좀 뭘 생각하냐면 주로 가해자 남성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여성 혐오라든지 자기가 통제하는 위치에서 감히 네가 나한테 이별을 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별이라든가 어떤 뭐 애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섹슈얼리티 교육을 받거나 자기 감정을 소유해서 뭔가 표현하거나 그걸 감당해내는 능력이 너무나 없어도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성 가해자는. 좀 너무 빠른가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인권적이고 수준 있는 섹슈얼리티 교육이 전반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정말로 많이 이거는 막 얘기하고 싶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에 그 젠더 연구회가 있다고 제가 아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경찰분들을 다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위치성이 있는 경찰분들이잖아요. 이 일을 진행할 때. 근데 이분들이 자기 사적인 부분을, 왜냐면 1차 피해자가 만나는 건 상당수도 있지만 경찰을 만나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언어가 굉장히 사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 그냥 차라리 AI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의견을 막 이렇게 제시하면서 막 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자기 필터, 막 사적인 그런 필터로 막 들으면서, 근데 그 사적인 개념이 상당히 그 젠더 감성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해자 위주로 이렇게 같이 막 담배 피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전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찰청 내에 젠더 연구가 있다고 그 멤버도 알기는 아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면 남자 경찰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그러면 그냥 이거 자칫하다가는 그냥 여경들의 무슨 뭐 또 이렇게 아까 뭐 개토한 이건 아니어도 하여튼 뭔가 뭐 이런 걸로 될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 좀 저는 경찰청 내 젠더 연구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예전에 영화를 보면 만약에 사건화가 이제 사법적으로 되지 않아도 뭔가 사건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딱 되면 상담소, 뭐 변호사,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쫙 붙고 그다음에 조사 전문적으로 딱 되면서 이분을 따로 해서 정말 심리와 뭐 그다음에 법에 대한 어떤 것과 이거가 되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경찰은 저희한테 보고 의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바로 희망팀이 있는데 바로 희망팀은 신고가 되면 이렇게 거기에 막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그 다음 저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바로 희망팀의 체계가 경기도에도 7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이것도 제거해 봐야 한다. 그래서 분절적으로 마치 성과 내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아까 뭐 쌍방 이런 거는 이런 말할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아까 이혼이 절실해서 그 통신이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과한 소리지만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저 자동으로 이혼 안 되나요? 이런 내담자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자동으로 이혼 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지만 정말 이게 형법까지는 아니고 가족폭력 가해자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상당히 뭔가 주체적으로 다시 이혼에 대해서 이 사람과 협의해 이런 구조 있다, 그런 얘기 있고요. 그냥 어쨌든 아까도 말씀 다 해주셔서 쟁점에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성폭력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수사관이 되게 많이 자주 바뀌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좀 무마시키고 아까 사적인 필터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 내담자분에게 그 피해자분에게 좀 총체적인 이런 지도를 가지고 안내를 하려다가도 이 경찰과 이 사법 그 전문가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공조해서 붙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이분의 심리를 돕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인파워링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실제 사례를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좀 그곳에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준비를 좀 토론자로 모셔서 말씀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었던 부분까지는 다 들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여기에서 참여하시면서 발언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우선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평등 가족부에서 혹시 나도 사실 어제 결정이 되셨죠. 여기 오기로. 그래서 좀 난감하실 것 같긴 한데 잠깐 짧게 좀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유의미한 이렇게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정부 부처의 실무자라서 유의미한 답변 현장에서 지금 당장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지금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 무겁게 받아들여 부처로 돌아가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마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향후 정책 토론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해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같이 결합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